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월 18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노동시장의 약화 없이 인플레가 둔화되는 좋은 경로에 있다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골드입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석 달 연속 증가하긴 했지만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국의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며 수요 둔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주 폐쇄되었던 리비아 유전 3곳 중 2곳이 생산을 재개하며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긴축 징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지난해 4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미국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었죠. 소비, 미국 실물 경제의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척도죠. 미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내용은요. 6월 근원 소매 판매 전월비는 0.2%로 예측치인 0.3%를 하회하고 이전치를 0.1% 상회하면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긴 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망치 0.5%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네, 현재 이러한 결과를 놓고 미국의 경제가 서서히 둔화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과 고강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소비자 지출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해석으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또한 근로자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완화가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 미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를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증시에 반영을 하게 될까요? 오늘도 방송에서 중요한 내용과 방향, 추세까지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참 요즘 뒤숭숭합니다. 이제 FOMC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연방준비제도 블랙아웃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저런 언론들이 퍼드나 아니면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뉴스들만 골라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휘둘리지 마시고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자기만의 또 주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갈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서 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는 역시나 우리 단타 상품 전략까지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중에 강의 함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 댓글 또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이 노랑톡방 안에서 질문 함께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미증시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오일과 골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미증시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화, 파운드와 유로 파란불하면서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나스닥부터 현재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요한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한 번, 그리고 개장 이후에 한 번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0.49% 하락하면서 15,762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다시금 22시 51분경까지 떨어졌던 이 최저점에서 들어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대한 자신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이 소매 지표에 대한 결과 해석을 조금 더 하락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해서 오늘 장 이어가면서 다시금 매수세로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까지 오늘 시장, 오늘 나왔던 이 주요한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지까지 마스터님과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크루드 오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 상승하면서 배럴당 75.0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은 현재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유입이 오일이 더 상승할 수 있는 또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중국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수요 둔화 우려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경기 자신감 그리고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1% 중반대까지 강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도 고점 높여 나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골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 상승하면서 온스당 1,976달러 선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약세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결과적으로 오늘 오일과 골드 모두 영향을 끼치면서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들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장에서 골드와 함께 빨간불 켜다가 지금은 다시 파란불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12% 하락하면서 1.126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달러가 다시금 보합권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유로가 최근에 상승을 많이 보였었죠. 그 상승폭을 오늘은 소폭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개장 이후 주요 상품들 차트까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단타 상품, 바로 그 목표가와 진입가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오늘 우리가 함께 체크해볼 단타 상품은 어떤 상품인지 또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상품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주간장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나스닥이 요즘 한 1.56%에서 한 2%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고점이 오늘 고점이 얼마죠? 아, 오늘 고점이요. 네. 예, 이 정도가 일단은 되는데요. 현재 22시 16분에 네, 15,819까지도 또 찍기도 했고요. 네, 그 전에 840하고 지금 735. 이 정도면 100포인트. 100포인트면 채 1%가 되지 않는 거니까 밑으로는 일단 700. 그리고 위로는 일단 930, 940 정도까지 그렇게 보고 들어왔고 또 더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 그 참 고생을 많이 시켰던 그 라인이죠. 660, 680 그리고 710 라인이 있는데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미장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이었다면 이 자리를 들려고 그랬었거든요. 두 자리 중에 하나. 그런데 오늘 5일 이평선이 690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5일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이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 좀 빨리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710 어저께 이렇게 해서 걸렸던 자리죠. 710에서 일단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절은 언제나 11포인트. 그때 두틱 손절 나간 이후로 11포인트 잡아보시고 네. 그리고 익절값은 15에서 20포인트, 한마디로 60에서 80틱 정도. 네, 그렇게 일단 이게 이렇게 한 번씩 지지대를 맞으면 꽤 많이 튑니다. 한 30포인트, 40포인트씩 튀는데 일단은 뭐 거기까지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익절이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60,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살짝 못 왔다가 결국 또 방송 끝나고 왔다 갔습니다. 꽤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도 735는 다시 오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 이평선이 지금 690, 700 있으니까 710 정도. 예, 근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오늘 어제하고 똑같은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저께는 뭐 아시겠지만 옐런 장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에서 이제 연준이 블랙아웃인 기간을 활용을 해서 특히 그 금융기관들,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확률이 25%에서 20% 낮아졌네 어쨌네 막 그러면서 부추겼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실상 또 그게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저께 그 많이 꾸역꾸역 올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좀 조정으로 봤었는데 조정이 아니라 상승 마감을 하고 결국 새벽 장 끝나고 나서 다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오늘은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본다는 얘기는 어제 고점을 오늘 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내일 장이 끝나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장이 막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죠.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는 내일 미장까지는 미장 전까지는 좀 보합세를 좀 뛰지 않을까 해서 710 2포인트 15,710포인트 매수 포인트 그 전략으로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나스닥 단타 전략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진입가는 매수 포지션으로 15,710포인트 주셨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11포인트 걸고 가져가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익절 포인트 15에서 20포인트 가져가고 6에서 80직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 초반에 나스닥 전략 제공해 드렸는데요. 아직 해외 선물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매수와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오늘 방송 중에 우리가 목표가까지 도달을 목표로 하는 그 단타 전략 말씀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나스닥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관점으로 함께 이슈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생 마스터님, 네, 나스닥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나스닥은 그 FOMC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지금 FOMC 코앞이잖아요. 그 지난달에 FOMC가 이제 뭐 금리 동결이었는데 그때 다들 환호를 했는데 돌아서자마자 7월 달 FOMC를 걱정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지금 금리가 인상이 이제 막바지에 달았다는 그런 여론들이 되게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금리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빅테크주 그런 주들이 그러니까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 주식들밖에 안 올랐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에 따라서 뭐 삶이 바뀐다고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빅테크주 넘버 7, 넘버 10 여기 안에 드는 주식들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특히 엔비디아요. 근데 그 주식들 때문에 그 덕분에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지금 전혀 그런 기미를 그런 영향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순환매가 돌긴 돌 겁니다.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 어떤 분들은 뭐 2008년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2000년 닷컴 버블 다 꺼내들고 계시는데요. 누가 봐도 유동성,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지금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저 하다가 막판에 뛰어들어서 그분들이 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전부 올인하지 마시고 자산의 일부만 일단 그렇게 해서 손절을 좀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나스닥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월봉 차트 쫙 보시면 뭐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이게 밑에 있는 게 RSI거든요. RSI 보시면 이 정도쯤에서 한 번씩 꺾였다라는 거. 이 정도쯤이 지금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 한 번씩 꺾였다는 거.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여기가 64니까요. 이 정도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확 튀어 올라가면 얘도 마치 따라 올라갈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고점을 넘겠느냐 못 넘겠느냐. 저는 원래 15,70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좀 조정이 한번 올 거라고 봤었는데 그 세더라고요. 나스닥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일단은 16,000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고점이 16,767.5. 이 고점을 넘기냐 못 넘기냐는 그건 참 애매한 문제고요. 그때 당시에 월봉상의 MAC나 RSI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지금 5개월째 상승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5개월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5개월 상승하고 있는 거 간과하시면 안 되고, 그 불장 때보다 더 뜨겁죠 지금. 주봉을 보시면 주봉은 좀 더 빠릅니다. 지금 과열 구간 이미 들어갔고요. 그래서 일단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열에 또 과열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됐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직 갈 길이 남았다는 지금 표정이에요. 그런 좀 관점인데요. 이걸 본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 기법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죠.
네, 그 다이버전스, 여기도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지금 내려간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주봉상으로는 월봉상으로 남았으니까 좀 더 간다고 봐야 되는 거지만 그럼 일봉상으로 본다면요. 일봉상은 조금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뭐가 심각하냐면 네, 지금 RSI가 다칠랑 말랑 거립니다. 다칠랑 말랑 거릴 때 매도를 쳐도 매도를 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 월봉상으로 갈 길이 좀 남았고 그렇다 그러면 단순 조정이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된다면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악재인 거고 알고 있는 악재는 우리가 악재라고 하지 않죠. 근데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 다음번 FOMC 금리 동결 여부 이제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를 내년 상반기로 일단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뭐 애널리스트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네, 올 하반기로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3, 4분기까지는 금리 동결, 그다음 4, 4분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가더라고요. 과거 차트를 보면. 근데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구간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에서 네, 여기에서 과열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주봉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 언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일봉상은 여기서 RSI를 살려나가지 못하면 한 번 조정이 세게 올 수 있다는 거, 세게 온다 그러면 500선까지, 여기죠? 네, 여기 21일 평선이죠. 21일 평선이 지금 네, 300이 있네요. 그럼 400 정도, 400에 300 정도, 네, 그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일단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하셔서 네, 매매하시는데 좀 뭐랄까 안전하게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나스닥의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시장에서 주요한 이슈와 전략, 그리고 차트 기법까지 노랑톡방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오셔서 허생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붙잡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주요 상품들 하나씩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일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보시죠. 네, 현재 5일 이 빨간불 켜 나가고 있습니다. 1.34%가량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네, 5일 먼저 오늘의 전략 관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 들고 가야 될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관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 굳이 하시겠다면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수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매수세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먼저 오늘 그럼에도 관망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요한 이유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8월물하고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쪽으로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요즘 유동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전만큼. 나스닥 보면 원래 미장 때는 저희가 이제 차트가 거의 한 번씩 멈출 정도로 움직였었거든요. 불장 때는. 근데 요즘 미장 때도 뜨뜻미지근해요. 초반 한 10분, 20분? 그때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지. 그다음부터는 이게 나스닥인지 오일인지 오히려 골드가 더 막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 의견을 드리고는 있지만 굳이 하신다 그러면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동안 이 파란색이죠. 저는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렇게 이평선을 만드는데 네, 122평선 여기 보시면 122평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라인을 못 넘다가 넘었단 말이죠. 이게 뭐 심심해서 넘은 건 아닐 거고요. 당연히. 근데 지금 여기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오늘도 박스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74달러 내려오면 매수 받아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럼 매도를 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요즘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향대로 보신다 그러면 일단은 매수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로 봅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5일 평선이 지금 오늘 어디요? 75.35, 75.20, 30, 그 라인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항대가. 그 라인을 넘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77달러 가는 거고요. 근데 78달러까지는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이 아니라 한 방에 78달러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좌측을 보시면 올라가다가 등산하다 실패를 했죠.
예, 여기 네. 보면 이거 내려오다가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한번 쳐보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78달러까지 힘들어 보이고 오늘은 74달러에서 아니 밑으로 한 20티 정도 예, 플러스 아니 밑으로 한 20티 정도 73.80 74.00 위로는 75.20, 40 정도 그 정도 박스권을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급이 딸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겠다 그러시면 여기 차트 보시면 74달러, 예, 한 25틱 정도 손절은 잡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힘이 없으면 예, 내려올 때 언더슈팅이 나옵니다. 밑으로 가는 게 언더슈팅, 위로 가는 게 오버슈팅. 그럼 이게 올라가면 76달러. 만약에 나는 매도를 좋아해 그럼 76달러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74달러쯤 내려왔을 때 매수 한 25틱 손절 잡으시고 익절을 한 40에서 50틱 정도 74달러 중반까지는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관망, 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망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74달러 선에서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마스터님도 제가 궁금한 이 오일 이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네. 이 국제 유가를 계속해서 올리기 위해서 이 사우디 주도로 오펙에서는 이 원유 감산을 추진해 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펙 입장에서는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근데 오펙도 오펙인데 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 불만을 표출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계속해서 이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이슈를 오늘 보여주면서 이 오펙의 감산 정책에 문제가 생길지 그들의 정책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앞으로 이 이슈가 오늘 그리고 내일 이어서 이 유가의 가격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입장이 매번 그랬습니다. 사우디가 대장이죠. 오펙, 네. 그러니까 원유와 관련된 국제 기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펙, 중동 국가죠. 그 중에서 사우디가 대장이고요. 사우디가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각국하고 정책이 별로 안 맞습니다. 네. 사우디가 참 배짱이 좀 두둑하니까. 네,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비중동 국가들. 대장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한판 싸웠죠. 그래서 WTI 원유가 0달러에 근접을 해가지고 조기 폐장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월물이. 근데 지금은 오펙 플러스하고 오펙 입장에서 사우디가 그동안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별로 그냥 잘 사는 국가 아닙니다. 왕족만 잘 살고 나머지 그 서민층들은 못 살아요. 카타르도 그렇고 나머지 국가들 다 똑같습니다. 특히 이란. 이란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 전에 사우디하고 화해를 했죠. 화해를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는 건 일단 사우디인데요. 그 배경에는 원래 미국이 있었죠. 그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 뒤를 봐주고 사우디가 원유 시장은 이끌어주고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그 원유 창고, 기름 창고였단 말이죠. 근데 바이든이 직격탄을 날리면서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여기 다 말씀드리지 못할. 네. 바이든하고 사우디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사우디의 왕세자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편먹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자기 홀로 감산하는 거죠. 홀로. 여기서 누차 말씀드리는 건 감산 이슈 좋습니다. 그렇지만 감산 합의는 있었어도 실제로 감산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건 자율이니까요. 어디나. 네. 뭐 강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사우디만 감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원유 그러니까 유가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감산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은 이거 경기 둔화되기 전에 좀이라도 더 팔아야 돼.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어도 단시간 내, 하지만 장시간, 만약에 오펙에서 전체적으로 감산 합의를 하고 감산을 시작했다 그러면 폭등하겠죠, 원유가. 그렇지 않다면 사우디 혼자 저렇게 발버둥 쳐봤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단타적인 영향. 그런데 만약에 그 버드, 소문이죠. 소문이 오펙이 합의해서 감산하기로 했다. 그래서 만약에 원유가 위로 300티, 200티 올라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조금 지켜보다 매도 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쓱 가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은 오일이 78에서 80달러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 위로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78, 80 이상 넘어갈 수 있을까?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국제 정세,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78, 80달러 이상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겁니다. 사우디가 돈이 필요해서 지금 좀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 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지금 오일 관련 이슈 함께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골드도 빨간불 켜 나가고 있습니다. 1.35%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23시 10분경 최고점 1983.6까지도 돌파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다시 1983까지도 올려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골드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오늘의 포지션 정해주시죠. 예, 눌렸을 때 매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골드 눌렸을 때 매수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까지 눌렸을 때 매수 진입해봐도 유효할까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네. 방송 중에 올 것 같진 않은데요. 지금 일단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122평선이거든요. 1970 라인 여기. 요 라인을 끼고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돌았었죠. 계속 돌았었는데 결국 뚫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0선에서는 매수를 받으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찍고 갈 수 있습니다. 1970 지금 한 130틱 정도 있는데 골드는 진짜 오지 않을 자리가 오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 한번 그어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1차 추세선, 그다음 여기서 또 2차 추세선 한번 무너뜨렸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른 자리라 그러면 지금 1983 여기서 빠른 자리면 19 이 정도죠. 아까 1970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죠. 1970. 네, 이 자리고 조금 더 빠른 자리라 그러면 1975가 되겠네요. 네, 여기서 75. 네, 여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70이 좀 더 마음에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65.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1950. 여기 강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자리니까 올라올 때도 힘들었던 자리라서 이건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체크가 돼 있었던 자리고요. 1950 매수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3단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0틱 단위로 저항대가 있으니까.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건 65지만 지금 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가장 빠른 자리는 75. 1975면 80틱 정도? 이건 골드 입장에서 별거 아니죠. 한번 쏟으면 그냥 80틱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1990. 2000선까지는 한 방에 달리지 못할 것 같고 일단 199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더 볼게요. 네. 일봉 차트 보시면 여기 위에 여기가 2000이고요. 여기 밑에가 1985 그리고 1990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좀 키워서 보죠. 네. 85가 이 자리, 90이 이 자리. 그래서 일단 오늘 많이 간다 그러면 85, 86 정도? 그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방에 갈지 아니면 추세를 한번 눌렸다 갈지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거죠. 여기 녹색 선은 61선입니다. 지금 61선 뚫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한 방에 뚫릴까요, 과연? 그렇지 않다 그러면 75, 70 정도를 한번 눌렀다가 올라간다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강세에 있다가 지금 약세입니다. 그래서 그 약세인 틈을 타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는 뭐죠? 달러 가실래, 골드 가실래? 그럼 골드 갖겠다는 얘기죠. 100 밑이 약세입니다. 달러 가실래, 주식 가실래? 난 주식 갖겠다. 그게 달러 약세인 거죠. 달러 약세, 달러 강세라 그러면 또 다른 상품들은 주저앉을 수 있겠지만 특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죠. 요즘 그 골드 사재기하는 국가 많잖아요. 특히 중국. 중국 같은 경우는 다 팔아서 골드 바를 산다는데 대단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 1위 골드 보유 국가는 미국. 그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75, 빠른 자리 75 아니면 70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70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70에서 한 마이너스 20틱 정도 잡으시고 25틱 낫겠네요. 25틱 잡으시고 익절 같은 경우에는 50틱 이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골드까지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짧게라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항생 어떻게 좀 전략 세워가야 될지 좀 간단한 전략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항생 차트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8,992.5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항생까지 거래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 중국 경제 지표까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 또 이에 더해서 이 글로벌적인 경제까지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봐야 할지 우리 항생도 전문가시잖아요. 허생 마스터님께 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어떻게 보시죠? 항생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움직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네. 한 11시 반쯤 되면 그 거래량이 잠겨요. 무슨 얘기냐. 한 3시간, 4시간, 5시간은 움직이잖아요. 한 40티 정도? 이게 항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국내 지수가 더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뭐냐면 10시 반 중국장 개장하고 11시 이전까지 그냥 수익 내고 뭐 마무리하는 걸로. 그게 제가 진짜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11시 넘으면 움직일 때도 있지만요. 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좀 볼게요. 오늘 차트를 보시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이 분위기가 처음엔 저희는 뭐 수익을 냈습니다만 95틱 정도 요 부분 가져갔었거든요. 다이버런스 기법으로 가져갔는데요. 여기에서 장이 시작하면서 여기 들어 올리더만 그다음부터 그냥 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내렸어요. 쭉 내리고 여기 11시죠. 지금 시간을 보시면 11시인데 11시부터 오후 뭐 이 시간대까지 꼴랑 100틱 내에서 이 정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여기는 50틱 또 여기 50틱. 이게 다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반에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 많이 당황들 하셨을 건데요. 이 부분 그러니까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여기죠. 여기까지 올렸다가 우리가 380까지 봤으니까 384까지 올라왔나 그랬을 거야 아마. 우리가 375인가? 그쯤에서 마무리했으니까 280에서 그리고 나서 중국장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300틱을 넘게 밀어버렸죠.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방향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중국장 때까지 좀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초반 방향 줄 때 아니면 초반 수익 줄 때 챙겨 놓으셨다가 11시 이전에 그냥 조기 마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 지금 좋지 않아요. 뭐가 좋지 않냐면 여러분들께서 뉴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청년 실업이 지금 20%가 넘어가요. 청년 실업이. 우리나라 실업률이 한 5에서 6% 되거든요. 청년 실업이. 근데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은 이 서울대 출신 또 중국이 유학을 많이 갔으니까 미국의 뭐 아이비리그 출신들도 지금 지원하는 데가 뭐 우리나라 따지면 공무원 말단 9급직 네.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의대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취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그 청년 실업이 2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5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는 얘기거든요.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시진핑 거기다가 말하면 안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럴 거면 차라리 농촌 내려가서 일을 배우라고 지금이 멀티미디어 2023년인데 AI가 나오는 시대인데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니까요. 중국이 노점상 단속이 되게 철저한데 청년들에 한해서 노점상까지 규제를 완화하고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분위기 안 좋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간이 많이 우리나라도 IMF를 겪었는데 중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경제 위기를 겪은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항생은 그냥 올라오면 매도를 치는 게 답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19,000선을 지켜낸다면 다시 한번 19,500선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오늘 19,000을 지켜낼 것 같고 그럼 19,500선에서 600선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를 보시는 분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11시 이전에 승부수 보고 그리고 쉬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이 항생 전략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지난 한 달간의 허생 마스터님의 매매 수익률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매매 팁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요, 마스터님. 우리 지난 주말에 우리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부산 강연회가 토요일 날 개최가 됐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진행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난주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날 폭풍이 왔습니다. 아. 거의 집중 호우가 왔었어요. 제가 네. 여기 끝나고 새벽 거기 도착하니까 부산 도착하니까 새벽 5시 반. 근데 청주를 지나가는데 시간당 20mm인가 50mm 물 폭탄이 거의 쏟아졌는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좀 뭐 안 좋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일단 그분들께 하여튼 네. 이를 말씀드리고요. 네, 강연회는요? 네,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진 않았지만 그 전날하고 새벽에 워낙 많이 그렇다 보니까 뭐 기대한 만큼 오지는 않으셨지만 네. 그래도 오셔서 많이들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강연회 안에서도 조금 이 매매에 대한 꿀팁 같은 경우도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풀어냈습니다. 디테일하게 풀어냈고, 근데 이 방송 중에 짧은 시간이잖아요. 10분, 8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 강연회에서 조금 더 많이 좀 풀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도 많이 받았었고요. 네. 그래서 강연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또 준비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방송에서 더 많은 꿀팁, 더 많은 실전 팁을 제공해 드리고 싶지만 우리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연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 강연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씨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 또 다음 강연회는 예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 강연회도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고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죠?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좀 비공개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서울 강연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오늘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모든 투자 전략과 기법 그리고 곧 예정되어 있는 서울 강연회 정보까지 무료 참가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방송 중에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허생 마스터님이 직접 매매하면서 느꼈던 그 실전 투자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복합 다이버전스입니다. 네. 시중에 뭐 많이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 이 부분들은 제가 방송 중에 실제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언급해드리기도 하고 오늘 항생 수익도 이걸로 냈습니다. 95T 냈었고 그래서 이 복합 다이버전스 오늘 좀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만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복합 다이버전스 그냥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배웠던 MACD하고 RSI를 섞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왜 섞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다이버전스라는 게 흔한 우리 생각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고점이니까 매도 쳤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복합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타이밍 무슨 얘기냐? 나 이거 알겠는데 어디서 쳐야 되지? 어디서 매도를 들어가야 되지? 그러다 나 이제 밀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믹스해서 보시면 조금 더 활용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렇게 활용하는데 극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를 하면 뭐라고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지표들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지표들입니다. 지표들. 지금 두 개를 섞었죠? 지표들 모두가 하락하고 있는 그 상황. 아니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을 때 엇박자가 났을 때 다이버전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표들이 먼저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예제를 보죠. 예제를 많이 못 다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서 쭉 내려오는 매도 파동, 그러니까 하방 파동이 있는데 보조 지표들도 따라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지 정상입니다.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쓱쓱쓱쓱 올라가기 시작해요. 얘는 여기서 계속 내려가는데 근데 어디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할 때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먼저 뭐가 나오죠? 먼저 RSI가 다이버전스가 먼저 뜹니다. 그리고 MACD가 뜨고요. 그리고 가격이 움직입니다. 순서 기억하세요. RSI, MACD, 그다음 가격. 그러면 어디서요?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을 이탈할 때 이렇게 잡고 직전 고점 요 부분까지나 아니면 기준선까지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100틱 정도, 여기 직전 고점까지 볼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간단한 예제를 보도록 하죠. 네. 이건 좀 더 간단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라가다가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보조지표도 올라가다가 먼저 RSI가 여기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죠. 그 나스닥 주봉이랑 일봉이랑 월봉 차트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ACD가 1번, 2번, 그리고 3번 고점을 갱신할 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고점을 갱신하고 더 올라가는데 이 친구들은 먼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추세선을 긋고 이탈할 때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요. 일단 매수 힘이 상방 힘이 워낙 세가지고 여기서 정체를 했습니다. 정체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다이버런스가 해소가 안 됐거든요. 계속 내려가요. 정체를 하는데 그러면 설령 여기서 한번 컷이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추세선을 긋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 저점 이렇게 긋든 추세선을 긋고 추세선을 이탈할 때 들어가시면 이렇게 긴 선까지 아니면 직전 저점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이버런스가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점을 갱신할 때, 저점을 갱신할 때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이제 중간 저점, 중간 고점 갱신 할 때도 이 부분이 통용이 되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고점을 갱신할 일이 하루에 몇 번 있을까요? 저점을 갱신할 일이 하루에 몇 번 있을까요? MACD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거기다 좀 더 팁을 알려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1.6%에서 2%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하루에 위로 1.6%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밑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1.6%라 그러면 15,000 지금 얼마죠? 800, 700 여기다가 1.6%를 곱하면 틱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300틱 정도? 300틱이 좀 안 되겠네요. 그 정도 200포인트, 250포인트 그 정도가 움직인다 그러면 곱하기 4하면 1000틱, 800틱, 600틱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감안하셔서 좀 운이 나쁘면 여기서부터 상방이 시작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다이버런스가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순방향으로 가면 순방향으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약간 같은 방향. 그렇지 않고 이게 거꾸로 RSI하고 MACD가 거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다이버런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먼저 RSI 나오기 시작하면 MACD 나오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그러면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고점에서도 매도를 칠 수 있는 이제 하나 문제는 이렇게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건들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한참만 해도 빠지면 많이 빠집니다. 그때는 여기서 체류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빠져요. 보조지표들이 훨씬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정말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복합 다이버전스 활용 예시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그리고 교육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진행 중에 바로 오픈톡방 스캔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초반에 언급했던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단타 상품 바로 나스닥이었고요. 전략은 매수 포지션이었습니다. 진입가 15,710포인트였고요. 손절 11포인트, 익절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포인트, 이 6에서 80칙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현재 실시간 목표 도달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760, 750. 제가 아까 선을 다 그어드렸던 거 수정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도레미로 이렇게 단계별로 지지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걸 한 방에 뚫기는 글쎄 하방세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도 753, 750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는 있지만 한 번쯤은 710, 680, 690 그 정도를 디딜 수 있거든요. 그 디디면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11포인트 손절 잡으시고 15에서 20포인트 이상 그렇게 해서 익절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올라갈 확률보다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8월 7일까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8월 7일 맞네요. 제가 알기로는 8월 첫째 주, 그러니까 둘째 주 월요일인가 거기까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제 FOMC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언론들이
뭐 증시가 불장이다 어쩌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실적을 밝혀주지 못한다 그러면 상승하는데 제동이 있는 거거든요. 주가는 꿈을 먹고 자라나는 건데 걱정의 벽을 또 타고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16,000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감안하셔서 일단 아직 이 자리는 유효합니다. 항상 좀 아쉬운 건 방송 중에 오면 한 두 틱 손절 나갔었고 방송 끝나고 나서 꼭 왔다 가는데요. 이 자리는 한 번쯤은 꼭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거 기억하셨다가 이 자리 정 안 온다 그러면 조금 땡겨 봐줘도 되지만 대신에 손절은 여기까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체크된 부분들 라인들 좀 보시고 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오늘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봤고요. 현재 계속 유효한 전략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야지 함께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이 허생마스터님의 부산 강연회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서울에서 더욱더 알찬 이야기,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실전 감각까지 함께 익혀보는 시간 이어갈 예정인데요. 지금 미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계셔야지 이 모든 꿀팁 정보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종료 전까지 입장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해외 선물은 참 낯선 그런 상품입니다. 네. 혼자서 하시기에는 좀 많이 벅찰 수도 있고 또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하시면 좋지만 그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일단 동영상이나 강의 영상도 준비가 돼 있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방송이 있는 날은 한 번 정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짧은 코멘트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지지 저항대 아니면 방향성 그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6월 헤드라인과 코어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미국의 경제가 서서히 둔화한 신호를 보인다는 해석과 고강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소비자 지출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성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성장 둔화도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핵심 전략으로 MACD와 RSI를 함께 활용해 최적의 진입 시점을 캐치하는 전략이죠. 허생 마스터만의 실전 노하우, 복합 다이버전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핵심 포인트 통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 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